다시 한번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전한길. 내란과 탄핵주자 더불어 조작당 대한민국 역사의 변호사 전한길 선생님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 들으셨죠? 정말로 놀랍습니다. 제가 강단에 연단 이렇게 설교할 때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두렵습니다 했었는데 아는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전한길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 이상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게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지금 오후 3시가 됐는데요, 제가 오는 중에 여러분들이 집회하는 중에 속보가 떴는데 어제 우리 서울중앙지법이 되겠지요. 서울법원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이거 구속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도 역시 불법이었고 체포도 역시 불법이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즉시 취소돼야 된다 해서 그 결정이 어제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소식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역시 하나님께 되게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국민의힘, 이거는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조금만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뜨겁게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십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어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빛을 쫓는 것이고, 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 빛과 빛을 쫓는 우리가, 그리고 진실을 쫓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법치가 승리한 것이고 공정과 상식이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잘못됐으니까 즉시 취소하고 바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즉시 석방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결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만 하루가 지난 이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이제 석방이 되고 곧 관저로 이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와! 이 결정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은 밤샜습니다.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TVN 뉴스에 그렇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구속에 대한 수사 기량이 또 지나가지고 그냥 이제 석방되는 것이지 내란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그냥 보도하고 있는 몇몇 언론 계시네요.
그대로 보도하던데 여러분 그 어제 결정문 부분의 결정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구속 기간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우리가 늘 봐왔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죄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법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법원에서 결정했던 것이 다음 주에 있을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리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쳐가지고 헌법 아니면 기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내란은 불법이니까 내란이 아니다 석방이라고 했는 것은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킬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 오면서 속보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아까 조금 전에 전화 오신 분은 우리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그 계시는 분이 전화 직접 왔습니다. 본 대통령이 나오실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부인께서 기다리시는 관저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자유민주주의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3.1절 기념으로 이 자리에 우리 또 맞습니다. 시친분 있지 않습니까? 네, 꽉 그때 찼었습니다. 뉴스에 벗은 것이 그날 당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총출동해가지고 탄핵 찬성 쪽에 집회가 일었었고 그리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집회 결과 민주당에서는 10분을 완전히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는 안절부절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아시다시피 이재명 야당 민주당과 박격답니다. 이재명이 참 공헌했지만 실제 집회 인원은 경찰 추산으로 18,000명 반면에 탄핵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라고 주장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경찰 추산 12만 명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수백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AIU 그것이 경고병. 바로 민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뭐라 했느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큰일 났다. 국민들이 저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라 탄핵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속여왔던 것이 들켰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3.1절 계획을 해서 가족들한테 이제 집회 그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바로 3.1절 직후에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지에 몰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뭐라 했느냐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6%까지 올라갔다. 미쳤어, 그리고 미쳤어. 대통령에 대한 척탑 선호도가 46%까지 올라갔다 해서 여론보를 했어요. 그 했어요. 말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30% 박스 권에서 워낙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 절대 그 이상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40% 넘어갔다 해서 막 홍보를 했었어요. 여론에다가 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발표하니까 또 민주당이라고 조작이었어, 조작. 가짜뉴스 생산하는 건 어딥니까? 왜냐면 기자분들 좀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면은 사실 보도가 생명인데 민주당 따라가고 그 끈앞불 속에서 이재명 하는 말만 보도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기자 심정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언론으로 노조로 장악된 그 회사가 문제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래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도 받아보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그 기자들은 사실 보도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보도하다 보니까 기자 정신 없고 영혼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은 그렇게 해서 사실을 속이고 민주당 편에 쓰다가는 민주당과 더불어서 그 언론사들도 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언론사들 기자분들 영혼을 되찾고 오늘 콘텐츠 사야 돼, 기자들. 있는 그대로라도 제발 보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언론에서 또 뭐라 했지 아십니까? 여론 조작을 했고 3.1절 이후로 전환일보가 똑같이 보도하대요. 바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극우 세력들이 간첩 반대 주장한다고 우리를 거부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해 줄까요? 언론사에서 전환일을 거부라 했는지. 극자들이다. 어느 언론사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어 가면서 담화문에서 뭐라 하시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송사에 뭐라고 보는지 아시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를 조작해가지고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언론사 방송사가 어딥니까? 그리고 지난주 3일절 날 우리 집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참석한 탄핵 찬성 쪽의 집회 인원은 너무 초라하고 적었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백만이 와 있으니까 어떤 화면을 잡고 방송사에서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이재명에다가 탄핵 찬성 이재명. 쪽으로 바꿔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입니까? JTBC 조작. 우리 국민들 그 방송사들 앞으로 달라지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판단을 잘하십니다. 야 이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3일절 야 이 새끼야! 그 아내가 이제 조용히 살다 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꾸 여론을 조작하고 설문조사 기관에 비롯되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 친구 서정훈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리얼미터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서정훈 변호사 편에 하면 좌파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아까 뭐 이재명 46.5% 나왔다 하는 그 리얼미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협박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을 자꾸 내려가고 국민들은 등 돌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니까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사기업이라서 힘있는 사람이 협박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솔직히 토로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협박당 아닙니까? 더불어 조작당 아닙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중에서 지금부터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 실제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고사한 자오스의 가르침대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도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다 알다시피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라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사 속에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릴까? 공약 첫 번째는 여러분, 요즘 뉴스에 안 나오지요? 조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며칠 전에 했던 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 주의에도 안 하고 다시 않고 윤석열 대통령 승만하라. 우리 대한민국 살리자 외쳤던 그 등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하고 여론조작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에 맞서가지고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앞두고 국민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3일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 수, 목, 금 오늘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TV에 나가서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어떤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야 되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가까이 가서 구치소로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편지를 전해드리는 그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날 옆에 방송하러 갔는데 옆에서 이재명이 최고다 하면서 제가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잘하는 게 뭡니까? 협박 아닙니까? 협박! 더불어 협박도 아닙니까? 카카오톡 건드라고 그리고 여론조사 협박하고 전환길 보고 고발하고 고발하고 오늘의 장동영 의원인가? 맞죠? 그리고 주진우 의원하고 다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장동이 바로 더불어 고발당이 더불어 고발당. 그래서 오늘은 원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써왔는데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구치소 앞에서 이런 멘트 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남의 거 방해하고 협박하고 민주하고는 거리가 멀고 다음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0%지만 이재명이가 지금 입법부 장악하고 사법부도 다 장악되지 않습니까? 행정과 대통령들 행정부 장악하고 나면 그렇게 방해하지도 못하고 오직 hitler 나치점처럼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전락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거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 자유민주주의 성종이와 태극기를 같이 얻으면서 한미 철장 동맹 그리고 안보를 지키고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리고 참 그 윤석열 대통령께 편지를 전해드렸는데 그 변호인단에서 즉시 구치소 안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뜻이 아니고요. 제 뜻을 보고 여러분 국민의 뜻을 제가 제일 전달했을 뿐입니다. 저는 심부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 받으시고 다음날 어제 아닙니까? 바로 법원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승방하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 한동훈 라인 검찰.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지금부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말했던 혹시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뭐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했는 것은 곧 내란이라 이렇게 지금까지 엮어왔고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를 성당에서 되냐라고 언론에서 민주당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사기꾼!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거에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내란이다 막 현수막 걸고 분위기를 그렇게 띄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민주당이 생각해보니까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라고 본인들 다 알아. 민주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민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대통령원의 내란하고 예완죄만 탄핵 소추됐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완죄를 덮고 씌우려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통선이든 드론이든 남한으로 보내가지고 외환을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덮고 씌웠어요. 그 외환이라는 게 뭐냐면 IMF 외환이 그게 아니고요. 외국에서 관광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아무 나라 정에다가 쳐들어왔다가 이게 외환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조작해서 덮고 조작하다가 그게 조작이 드러나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민주당 보고 있나? 내란다! 이재명 다시 또 내란다! 외환이라 그러지? 거짓말쟁이는 더불어 거짓말쟁이야. 더불어 더불어 거짓말.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이제 외환은 안 되니까 내란으로 덮어 씌워야 되겠죠.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다 비상기업을 선포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2시간 만에 비상기업 해제 의결했죠. 그런데 그 2시간 만에 의결했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제로 해제해서 이제 한밤중에 부상자 하나도 없고 사망자 하나도 없이 평화로 해결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29번의 탄핵, 일방 예산 삭감, 반국가세 이렇게 막 넘치니까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경 선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비상기업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꺼내라라고 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란에 엮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정활동, 국정문란이 되잖아요. 국회를 의결하지 못하게 방해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최근 나타난 거 아시죠? 그 조작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특전 사령관 박종근 사령관. 그 박종근 사령관은 처음에 막 내란이다 하니까 사람이 무섭잖아.